번째,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니까 영국 공사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성공회 성당도 같이 필요해서 들어왔고 선교를 하면서 넓어지게 되고 98년도에 이런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양식은 로마네스크예요. 로마네스크는 로마네스크는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 시작해가지고 12세기까지 유행을 하던 건물이고요. 주로 이탈리아에 가장 많았고, 창문을 보시면 창문이 좀 작죠. 창문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당시의 건축으로는 위에 저런 지붕, 그 박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도명식으로도 짓기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그런 박궁이나 돔을 버티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해서 벽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런 받치는 힘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두꺼우니까 당연히 그런 창문 이런 것들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작게 만들고, 그래서 빛이 덜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대신에 그 창문 위는 다 아치가 또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회랑이 이렇게 저쪽 교회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회랑이 있는데 3단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거나, 가운데가 크고 높고요, 양쪽으로는 낮은, 보이시죠? 옆에 낮은 부분 이렇게 그런 형태로 다. 아직은 전체 지붕을 떠받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요게 왼쪽으로 나온 십자가고, 건너편에 오른쪽 날개가 있고, 저 중심되는 종탑 앞쪽에 또 이만큼 나가 있어요. 그 앞쪽으로 나가 있는 종탑 부분에 설교하는 연단이 있고, 좌우쪽으로는 그 한쪽으로는 보통 성가대가 자리를 하게 되고, 이쪽에는 이제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대체로 그런 공간이고, 고딕 건물들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입니다. 대한제국 시기가 그때 러시아가 이렇게 지위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삼국 간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청일전쟁하고 노예전쟁인데, 청일전쟁은 우리나라 청나라 일본하고 처음 그 계기가 되는 거는 공항농민 전쟁이 됐던 거죠. 그걸 빌미로 해서 청나라를 부르니까 일본도 들어와 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한 건데, 이 전쟁은 이미 일본은 충분히 준비한 전쟁이고요. 청나라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본은 충분히 전쟁을 준비했어요. 청일전쟁은. 거기에서 이겨서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그다음에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소위 만주 지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러시아가 간섭을 해요. 그래서 그 배상금도 줄이고 요동반도를 그래서 러시아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침략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일본을 간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지를 시키네 하니까 러시아가 친해지는 거죠. 독일하고도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그때 독일 영사관이 자리를 잡았던 터가 요 미술관 자리, 고지에 자리 잡았고, 거기에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던 게 이 운교예요. 운교는 구름 문자. 네. 이걸 받치는 기초가 남아 있어요. 네. 다리를 받치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렇죠. 독일 영사관이 여기 있으니까 거길 넘어 다니려고 만들었던 다리. 감리교고요. 82년도에 수교를 맺은 다음에 85년도에 선교사가 최초로 2명이 들어와요. 미국에서. 예,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오는데,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아펜젤러는 감리교고, 감리교는 이쪽에 자리 잡았고 장로교는 저쪽에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장로교는 지금은 저 길 건너 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세문안 교회. 어. 그게 이제 장로교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언더우드 목사가 세운, 아펜젤러 목사가 세운 게 이 정동제 교회가 되는 거고요. 둘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는 내가 먼저 했다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건물이 당시에 지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이름은 베델 예배당. 베델 예배당이고 이 예배당도 십자가 모양인데 십자가 모양이 안 보이죠. 여기가 뒤고요. 저쪽이 앞인데 앞에 나와 있는 삐하고 요 종탑 사이에 처마가 내려오다가 약간 경사가 완만해지는 처마 있죠. 처음에 질 때는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없어서 둔탁한 위에서 본 십자가 모양인데 그 부분을 나중에 증축을 해가지고 앞뒤가 다 붙어버리니까 그냥 통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됐는데 그 원래 지을 때는 저기 없어가지고 십자가 모양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첨탑은 없지만 요거는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 그 성공회 성당보다 창문이 좀 더 크죠. 그 건물에 비해서도 작지만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저 하얀 종탑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교육관이고요. 요 베델리아당 뒤로 야트막하게 새로 뒤에 벽돌 건물 있죠. 그게 신관인데 저 신관이 90년대에 지은 거예요. 중명전은 그 경웅궁에서 근대식 건물로 지을 때 처음에는 그 왕실의 도서관으로 지었는데 1904년도에 경웅궁에 화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경웅궁이 거의 다 불타고 여기 이제 저쪽이 전부 다 전소가 되고 남아 있으니까 이제 고종이 임시로 와서 거처를 하게 되는데 1904년, 5년 이때잖아요. 이때도 격동인데 러시아 오는 걸 일본이 수력이 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대한해협에서 1차 공방에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해서 러시아한테 펀치를 먹이고 그 다음에 독도 인근에서 싸워서 러시아가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쫓겨가게 되고 이미 전쟁 날 때 피해가 있었지만 다시 못 돌아오고 폐쇄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장악을 한 다음에 경웅궁에 불을 지른 거죠. 이게 이제 뭐 아궁이에서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 궁궐에 불을 피울 때는 불을 직접 피우는 게 아니고요. 불을 이미 충분히 내서 탄 숯으로 온도를 데피는 거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가 없어요. 아궁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의로 낸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경웅궁이 전부 다 불타버려서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떻든 뭐라고 해야 하나 일본 침략하고자 하는 일본과 대한제국과의 일본이 강제로 그리고 바로 이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을사늑약의 현장이 됩니다. 그 경운궁 일대 전부 다 일본군 군대가 몇천 명의 군대가 이미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저쪽에 와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그때 진두지휘를 했던 공간이 이제 소탁 호텔이 되는 건데 거기서 머물면서 진두지휘를 했고 여기에 그때 내각이 전부 다 대신들을 앉혀놓고 못 나가게 을사늑약의 합의가 되길 때까지 계속 못 나가게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일본에 앞장섰던 대신들에 의해서 실제로 조약이 협상된 문서는 없긴 하지만 어떻든 그걸 통해 가지고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잖아요. 또 고종이 1907년도에 그 헤이그에 율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걸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하게 되죠. 7년 이후는 다 끝났다고 봐요. 물론 을사늑약으로 실제 군사력, 외교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허수아비이긴 하지만 그 현장이
중명전이 되는 거고 중명전 안에 들어가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 사진이 있네요. 네. 요 건물 자리, 예, 건물 자리에 있던 호텔인데, 그 이제 러시아하고 대한제국이 친한 시절에 그 러시아 공사의 처형이 이제 손탁, 앙뚜아네트 손탁인데 같이 들어와서 그 대한제국 그 고종 황제를 러시아가 도울 때 많이 도와줬었어요. 도와줘서 한옥을 한 채 내려서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한옥을 양옥으로 개조해가지고 2층집으로 해가지고 호텔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 밑에 위에 사진도 있고 밑에 사진도 있는데 예. 이게 예. 예. 이 있다가 당연히 손탁 호텔의 운명은 그 러시아 공사의 처형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 후에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프랑스인한테 팔고 떠났다고 하네요. 근데 있을 시절에는 그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하고 외교를 맺으면서 아직 우리가 실제 직접적인 개발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많이 싼 가격에 제공을 했는데 그때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압록강변에 있는 산림 채굴권, 울릉도 산림 채굴권, 그다음에 광산 개발 이런 권리를 갖게 되죠. 공사관들이 자리 잡은 자리들의 특징은 다 언덕 위에요. 지금 따지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국 공사관 지금 대사관 자리도 거기가 경운보다 좀 높은 언덕지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근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이. 더군다나 러시아 공사관은 영국 공사, 미국 공사, 심지어 대한제국의 경운까지 이렇게 내려다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 조선시대면 저기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자리예요. 예,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진 자료를 보면 다른 공사관들은 2층 건물로 지었는데 러시아 공사관만 단층. 대신에 그 밑에 겉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작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다음 이게 약간 방향이 다른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은 길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보이시죠? 저쪽 멀리. 그게 이제 이쪽 예안학교 옆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요 메인 공사관 거리에서부터 쭉 따라가는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러시아 공사관이고 이미 충분히 얘기했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결정적으로 여기 가운데 작은 현판이 새로 다른 걸 보면 정동 1928. 1928이 뭘까요? 번지수인가요? 아니. 네, 연도예요. 이 건물이 세워진 연도가 1928년. 여기 구세군인데 구세군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자선 냄비가 가장 유명하죠. 구세군은 19세기 말 1870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종교에 대한 포교도 포교지만 사회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이게 영국 성공회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1910년도인가요? 그때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그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그 이재민들을 돕자고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커다란 솥을 길거리에 걸어놓고 이 솥을 좀 끓게 하자, 우리 마음과 돈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자선 냄비로 발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1928년부터 자선 냄비 회사가 되고 있고요. 네, 원료는 그리스 시대죠. 신전. 그리스 신전이 요 모양. 네. 이 기둥을 칼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받치고 있는. 그리고 저 박공에는 여기는 글자만 새겨져 있지만 뭔가 문양을 그래 박아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그림인데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나중에 확장되기도 한 건데 들어가 보면은 꽤 큰 강당이 있고 이 안에 건축에 지붕을 받치는 트러스가 목재 트러스로 만들었는데 한옥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와집하고 다르게 트러스가 우리나라는 그 뭐죠? 들보가 있고 창방 평방이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트러스 구조로 쭉 연결이 돼서 건축물 지붕을 받치거든요. 이게 영국 형태 있는 영국에 있는 그 구색은 회관 건물 중에 하나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 트러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수잔나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 나이로 62세. 어디 국적이세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오시고 네. 오수잔나 네. 하시고 오늘 답사 참여하셨는데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 우선 이거 소 중심지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한국 군대에서 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 이제 오늘 구경했습니다. 오늘 답사한 내용 중에 가장 그 뭐랄까 새롭게 안 정보가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동불림공원 가보니까 그 안내판을 이제 설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누구나 그 공원에 오면 쉽게 그 군대에서 그 그림이나 사진으로 파악하게 되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좋은 정보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 계속 그런 장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거기 사실 설치했을 때 봤어요. 하지만 완성도 못 봤어요. 예. 지금 좀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 되게 중요해요. 가볍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냥 안내판이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답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이다. 그리고 필수다.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확산 이제 그게 멈추면 다시 관광객 한국에 이제 올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앞으로 관광 프로그램 만들 때 그냥 좀 비상적으로 쇼핑만 하고 이제 한국에 떠나는 것보다도 이런 역사 관련된 조금 짧은 데모 투어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 분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야.